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오늘은 급등한 차트가 이제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늠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법과 플러스 저의 팁과 합쳐서 매매를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뭐 재료나 그리고 차트나 뭐 그런 거 더 추가적으로 보시거나 지표를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저는 차트를 보면 세력들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과거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보았을 때 일단 점상을 찍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점상을 찍었다면 회사에 어떠한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상을 찍고 나서 다음 봉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점상 때는 어차피 거래가 안 터지거든요. 멈춰 있으니까 거래가. 다음 봉이 중요해요. 다음 봉이 거래가 많이 터진다. 그러면 이거는 대장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차트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종으로 일단 1차적으로 넣으시면 이제 이 차트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아, 얘는 힘이 좋아. 그리고 대금이 많이 터져. 상승하면 더 많은 대금이 터질 거야.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봉으로는 어떤 것을 가늠할 수 있냐면 분봉의 움직임에 따라 이거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개념 자체는. 분봉의 움직임에 따라 세력들이 당일날 상한제도 30%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주중에 개미도 많이 붙고 또 그중에 요즘에 슈퍼개미도 많아요. 슈퍼개미도 붙고 상따도 붙고 이게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잘 소화하면서 상따 매물이 붙을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중간에 슈퍼개미들도 막 5억씩 사고 막 그러는 것도 당연할 것이고 이 과정을 어떻게 털면서 갈까 이게 세력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선택하는 방법이 세력들이 주가를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리기 위해서 시가를 이제 만지작거리거나 또는 장중에 기습적인 장중 이제 11시 이후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뭐 기습적인 상승을 내걸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금강원 눈도 피해야 되니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분봉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세력들이 어떤 정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좀 가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요. 분봉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일봉상으로 먼저 보았을 때,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충분히 오르기도 했죠. 지금 이 가격 말하는 겁니다. 8월 24일 충분히 오르기도 했죠. 많이 흔들면서.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음봉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그리고 꼬리가 달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꼬리가 달았다는 건 앞에 저항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터졌죠? 3천억. 그럼 3,600억이라는 돈이 이 위쪽에서 거의 몰려 있을 겁니다. 거래량을 보면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겠죠. 여기 그쵸? 여기서 보시면 오를 것 같은 기세로 갔다가 급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들이 많이 묶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돈이 많이 묶여 있고 다음날 움직임을 보면 어쨌든 여기도 1차적인 해석으로는 긍정적이진 못해요. 이 모양만 보면은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윗골이 달리고 제가 봐도 세력에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다 시장가로 던지면서 나오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같이 던지는 거 맞아요. 이런 신호가 나오면 수익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수익이 아니고 물리면 다음날까지 보는 것도 맞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여기 매물대가 좀 빡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동을 총 이제 어제까지 2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뚫으면서 돌파를 합니다. 이 차트가. 자, 돌파를 하는데 뭐가 특이점이죠? 돌파하는데 한 방에 상한가를 박아버렸어요. 지금 1시간 정도 만에 상한가 풀리기도 했죠. 이거 다 장난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 상한가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세력이 애초에 어떤 전략을 쓰냐면 기껏 여기까지 내려버리면 다시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호가를 어쨌든 올리기 위해선 비용이 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비용이 투자가 된다는 건 앞으로 더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평단이 2만 원대로 높아졌잖아요. 주식이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주목받기 전에는 10,000원 미만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목을 받은 뒤부터 20,000원짜리인데 이 무거워진 주식을 가지고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해서 나오면 이제 시세 차익으로 던지는구나, 시장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죠. 자,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쳐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런데 바로 밀어서 상한가로 올려버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물량을, 사람들을 흔들어서 물량을 뺏어온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이 상한가를 보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이 가격에서 보합권 움직임 주거나 살짝 아래 꼬리 달아서 해도 개미들이 나가요. 근데 얘네가 뭔가 시간이 급한 거예요. 이런 차트 움직이는 거면 긴급하게 움직이잖아요. 세력 입장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면 그냥 보합권 유지하면서 살짝만 밀면서 2, 3일 정도 보합만 줘도 나갈 개미들은 나가요. 일단 슈퍼개미나 이런 금액들은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수익 줘도 나가거든요. 시드 운영 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투권에서 오래 물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전략을 쓰면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쓰고 이렇게 갔다고 하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 차트는 완전히 세력 입장에서 가지고 놀고 있는 차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급등으로 상한가나 또는 20% 이상 급등으로 마감을 했다면 그 차트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흔들 정도면 앞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노하우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이동평균선을 본다던가 또는 뭐 어떤 지표를 참고하신다던가 또는 재료를 참고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한다던가 이거를 결합해서 보시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조금 더 나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도 봤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급등했을 때의 모습이 좀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를 보시면 좀 최근에 했던 거 에코프로 HN이 좀 인기가 많았죠. 네, 이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지금은 눌림 상태고 이전에 올랐을 때 어떤 식으로 얘네가 또 흔들면서 장악을 했는지를 보도록 해볼게요. 아무튼 이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넘기기 위해서는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무난하게 순탄하게 추세가 좋게 잘 올라갔다고 하면 개미들과 함께 올려서 이제 한 방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고, 아까처럼 막 흔들고 더럽게 하면 개미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개인들이 안 들어오고 싶죠. 그런 거. 그렇죠. 안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 안 들어오고 싶은 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더 올린,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이날 26일 날 급등을 좀 잘 시켰네요. 급등을 잘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밀고 여기서 갭을 띄운 거죠. 갭을 띄운 다음에 이렇게 박살내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매집 중에는 빠른 속도로 박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집 중 차트를 만들어갈 때 차트를 만들어갈 때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무너뜨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해요. 우왕좌왕. 이제 막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토론방은 두리번 거리기 시작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폭탄 맞은 것처럼. 실제로 그래요. 심리가 깨질 수밖에 없죠. 저라도 이 위에서 샀는데 이렇게 급락하면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소액으로 했다 할지라도요. 그죠? 기분이 좋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완전 무너뜨리고 희망 없게 만든 것 같으면서 여기서 상한가를 그냥 갭을 띄워서 한 방에 박아버려요. 이건 어떤 걸까요? 물론 호재가 있어요. 호재가 있었습니다. 호재가 있었어도 이전에도 상승할 때 이 회사의 가치가 무너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상한가를 보내버리면, 급등을 시켜버리면 이 종목은 의도적으로 앞으로 더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 말씀 못 드렸는데, 자,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플러스 수급이 시장에서 상위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주는
세력이 돈이 많이 없어도 막 흔들 수 있어요. 흔들 수 있어요. 막 흔들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제 에코프로 HN처럼 우량주잖아요. 지금 보시면 8만 원, 9만 원인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논다는 건 이거는 이제 A 플러스급의 세력이 들어온 거죠. 참고로 이 용어는 제가 쓰는 겁니다. 제가 기준으로 이제 저희 기준으로 이제 S급이 있고 A급이 있고 B급이 있어요. C급도 있고요. 제 기준인데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국내 섹터 주식을 A급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 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저는 S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를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S급 세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굉장한 세력인 거죠. 엄청난 거죠. 자, 이해가 좀 되시죠? 막 흔들고 장난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급등을 한 방에 박아버린다. 아까 그 뭐였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종목 이름이 생각이 한국 BNC랑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박아버리는 게. 그리고 누르긴 했지만 결국에 전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구나. 저렇게 흔들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100%는 물론 아니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분석하는데 이 분봉으로 분석하는 것도 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전약품도 한번 볼게요. 국전약품도 이전에 크게 올랐다가 자, 여기 보시면 저항 매물이 꽤 많잖아요. 그죠? 저항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감하게 뚫으면서 움직이면서 이런 모양을 한번 줬습니다. 한번 얘도 분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런 것도 보시면 지금 올랐다가 밀었다가 잽싸게 이렇게 올려버리죠. 힘이 좋다는 거예요. 국전약품 힘이 진짜 좋다는 겁니다. 호가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얘도 만만치 않아요. 거래대금이나 이런 걸 보시면 1800억 그리고 1000억 단위가 기본적으로 점프를 뛰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그 주식들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1000억은 기본이에요. 기본. 요 정도까지가 무난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요. 좀 깊게 막 누를 때가 있어요. 깊게 누를 때. 뭐 이런 것도 뭐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느낌 좀 아시겠죠? 제 설명 들어보시니까 이게 저항을 지금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이 분봉 자체가 저항대가 있어요. 이런 장난을 진짜 많이 쳐요. 보세요. 이게 7%예요. 7, 8%예요. 7, 8% 내고 밀고 7, 8% 내고 밀고 내고 밀고 야, 이걸 몇 번 반복하는 거니?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딱 핸드폰 봤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7%야. 이거 오르나 보다. 잠깐 밥 먹고 왔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제자리 있는 거예요. 방금 분명 7%였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야, 기분 안 좋네 하면서 다시 점심시간 여기군요. 다시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7% 올라 있는 거예요. 기분 좋다. 이제 진짜 오르려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7, 8% 올라요. 이제 밥 먹고 나서 업무 보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젠 팔아야겠다. 더러운 주식 하면서 팔 수가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장난치니까 수익 줄 때 팔아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농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농락하는 것 같다 싶을 때 그 종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분봉을 가지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많이 흔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 그거 드렸죠. 세력은 이 개미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뱉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뱉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거를 운전을 하는 거죠. 호가창을 가지고 또는 정말 그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어쩔 때는 거래 정지까지도 먹여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거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흔한 건 아니고 의도적인 거래 정지까지 먹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세력이 올린다라고 나중에 약속이 돼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거래 정지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봉으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힌트. 그러니까 이게 더 갈지에 대해서. 그럼 이걸 전제로 하면 눌림목이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께 맡기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